이루어질 듯 안 이루어질 듯 밀당을 계속하고 있는 강태와 문영. 이어질 듯 하다가도 말 한마디, 행동 한 가지 안타깝게 어긋나지만 그래도 둘 사이의 사랑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숨겨진 떡밥 정리와 함께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보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전점 미드 시점 지금 시작합니다. 국회의원인 아버지의 유서 현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환자 권기도. 그를 다시 병원으로 태워가는데 이때 강태는 주리가 아닌 문영의 차에 올라탑니다. 잠시 편의점에 들러 컵라면을 먹다가 출판사 사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고 강태는 문영의 신작 좀비 아이가 판매 금지된 것을 알게 됩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식도 부모도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야 라고 문영이 말하자 자신의 어린 시절과 마음의 상처를 떠올리며 강태는 화를 냅니다. 차에서 내려 걸어가는 강태의 뒷모습을 보고 문영 생뚱맞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마치 영화에 나오는 귀신의 집과 같은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간 문영은 서울로 되돌아갈 것을 권하는 출판사 사장과 마주칩니다. 출판사 사장이 되돌아간 뒤 다시 혼자 집에 남게 된 문영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모친의 환영을 보게 되고 엄마의 귀신은 머리를 비켜주며 너는 달라 특별해 라고 말합니다. 다음날 병원으로 권만수 국회의원이 들이닥치고 원장실에서 강태와 문영을 불러오라 요구합니다. 남주리가 고문영을 부리려 하는데 이를 말리는 강태. 강태는 혼자 원장실에서 권만수를 맞이하다 따기를 맞습니다. 다행히도 원장은 이 모습을 CCTV로 찍어 나중에 권만수를 협박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문영은 자신이 아버지를 산책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강태가 그녀에게 화가 났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산책시키기 위해 병원에 찾아갑니다. 병원에서 강태의 형인 상태와 마주칩니다. 팬 서비스로 같이 셀카를 찍어주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때 강태가 나타납니다. 강태의 뺨이 붉어진 것을 보고 문영은 누가 때렸는지를 물으며 화를 내지만 강태는 오히려 고문영에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서지 말라고 화를 냅니다. 한편 이 장면의 미지 인물이 멀리서 쳐다봅니다. 아버지를 산책시키기 위해 기다리다 나비를 보는 문영. 그녀는 나비를 잡으려 합니다. 이때 서스펜스가 느껴지는 음악이 흐릅니다. 남주리 간호사가 휠체어를 탄 아버지를 데려나오고 그는 자신을 알아보겠냐고 묻는 문영의 목을 조릅니다. 네가 왜 살아있어? 역시나 미지의 인물이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그러게 여긴 오지 말았어야지 라고 말합니다. 음성의 주인공은 여자입니다. 한편 강태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 문영을 보지만 모른 척하고 집으로 돌아와 집안일을 하던 중 문영의 신작 좀비 아이를 읽습니다. 동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어. 피부는 창백하고 눈동자가 아주 큰 아이였지. 그 아이가 크면서 엄마는 자연스레 알게 됐어. 이 아이는 감정이 전혀 없고 그저 식욕만 있는 좀비였다는 걸. 그래서 엄마는 마을 사람들 눈을 피해 아이를 지하실에 가두고 밤마다 남의 집 가축을 훔쳐서 먹이로 주며 몰래 키웠어. 하루는 닭을, 하루는 돼지를. 그렇게 여러 해가 지나 어느 날 마을에 역병이 돌아 남은 가축들이 다 죽고 사람들도 많이 죽었어. 그나마 산 사람들은 마을을 모두 버리고 떠났지. 아들만 두고 떠날 수 없던 엄마는 결국 배고파 오는 아이에게 자신의 다리 한쪽을 잘라주고 다음엔 팔 한쪽을 잘라주고 그렇게 다 주고 결국에 몸통만 남아서는 마지막으로 아이의 품속으로 스스로 들어가 자기의 남은 몸을 맡기지. 몸통만 남은 엄마를 아이가 양팔로 꽉 끌어안으며 처음으로 한마디를 해. 엄마는 참 따뜻하구나. 아이가 원한 건 먹이였을까? 엄마의 온기였을까?
언제나 형에게 모든 것을 양보해야 했고 모자란 형을 보살피느라 정작 자신에게는 따뜻함을 베풀지 않았던 매정한 엄마. 그래도 강태는 언제나 엄마의 온기를 원했습니다. 동화 속 장면이 자신의 어린 시절의 모습과 겹쳐 눈물을 흘리는 강태. 마침 집에 들어온 재수로부터 문영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목을 졸렸다는 사실을 듣습니다. 강태는 재수의 오토바이를 빌려 빗속을 뚫고 문영에게 달려갑니다. 문영에게 자신의 외투를 덮어주자 쓰러지듯 그에게 안기는 문영. 이 둘의 마음은 이어지는 걸까요?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TVN 드라마답게 상당히 아름다운 영상미를 담고 있습니다. 3화에 처음 등장한 마치 고성을 떠올리게 만드는 문영의 어린 시절 집은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귀신을 보는 작가와 고상은 영화 크림슨 피크를 떠올리게 합니다. 유령을 볼 수 있는 소설가 지망생 이리스가 매력적인 영국 귀족 토마스를 만나 대저택 크림슨 피크로 가서 실체를 알 수 없는 기이한 존재들과 악몽을 마주한다는 이 내용의 영화는 국내에서 흥행이 실패했지만 묘한 분위기와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으로 많은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훨씬 더 모던한 느낌을 품고 있습니다. 몇 개의 공통적인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품고 있는 주인공들, 1화의 살인사건과 멀리서 지켜보는 미지의 인물. 단순히 과거의 트라우마를 캐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는 살인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밝혀지고 과거에는 미처 풀리지 않았던 미스터리가 현재에 풀리면서 최종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체 장르는 비록 코미디지만 이 안에 심리적인 고통을 안고 있는 이들을 동화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 치유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한편의 스릴러물로서 과거의 비밀과 현재의 살인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분명 아직까지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 전점 미드 시점 라이언 킴이었습니다.